네, 안녕하세요. 미래탐구 황치환 선생입니다. 이번에 뭐 다들 시험 결과 다 나오고 결과들 다 확인하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 제가 스트레스 안 주려고 안 물어봤더니 끝까지 얘기 안 하고 지금 엄마랑 통화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께서 확인하신 부모님들도 많은데 대충 눈치를 좀 채셨나 보는데 이번에 구형구가 시험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좀 많이. 그래서 아마 자신있게 얘기한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의미있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쪽 뒤에 기말고사 30%에 해당되는 부분 이번에 시험 진행했고요. 지난번 설명회 때 제가 이제 학부모님께 하나 확보한 건데 지금 구형고등학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 성취도 분할 점수라고 해서 72점만 넘으면 A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점수 합산해가지고 예시로 든 건데 지금 72점 기말 중간고사에 맞았으면 여기 이제 비율로 30% 해서 0.3 곱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 점수까지 포함해서 합산으로 나온 점수가 72점 넘으면 A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점수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성취도 벽분은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데이터긴 한데 요거 이제 약간 의미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 3년간 성취도 분포 비율인데 지금 요 앞에 보시면 2011년부터 3년까지 최근 3년간인데 구형고등학교가 제 판단에는 그래요. 시험 문제를 조금 잘못 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A 맞은 아이들이 42%니까 사실 A라고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점수가 72점 이상 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거의 전교생 절반이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수학선생님 새로 오셨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강남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오신 것 같고 처음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보면 제가 봐도 야 이거 너무 잘 냈다 생각할 정도로 좀 잘 내셨거든요. 근데 아마 욕을 좀 먹으신 건지 어쩐지 몰라도 또 난이도를 또 필요 이상으로 너무 쉽게 내셔가지고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단순히 지금 작년, 그러니까 올해 2학년들인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42.6%면 114명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의미가 1도 없는 데이터인 거고, A 맞은 건. 그러니까 이번 시험 점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상대평가 등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지금 올해 아이들, 1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치면 전교에서 지금 10등까지가 1등급이 되고, 27등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58명까지가 3등급이니까 작년 A 맞은 애들 기준으로 생각하면 A 맞아봐야 4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조금 되게 허망하고 뭔가 허탈을 느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험 보고 나서 불안감이 조금 더 많이 증폭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점수는 하나도 의미가 없고 실수를 줄이고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되는데 찍어서라도 많이 맞추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한 자리라도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이제 생기는 거고 특히 이제 실수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뒤에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그때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시험지 분석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난이도 표시를 한번 해본 거고요. 구성 자체는 지난 중간고사랑 똑같은 문제수, 그 다음에 배분도 똑같았고요. 중간고사보다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아이들이 좀 술술 풀린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항상 아이들 풀고 나면 제가 그 사진 파일로 받은 거 다시 타이핑 치면서 해설지 만들어 보는데 이거 되게 힘들지 않았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익숙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한 건 교과서 수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 그리고 이제 충분히 선생님들이 예상 가능한 거 있잖아요. 모든 학원에서 두루두루 풀리는 전반적인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난이도 조정을 많이 실패한 거 아닌가, 중간고사 때 또 너무 점수가 낮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 디테일하게 좀 제가 이제 문항을 단원별로 나눠서 난이도별로 좀 배치를 해봤고 이게 이제 중에서 중하, 이제 모두 하 이 정도면 사실은 이제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점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 생각했던 것 점수가 한 40점 정도였는데 그게 평균에 근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닥달을 하고 물어봤는데 아직 평균을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 오늘 좀 학교 소식을 저한테 잘 물어다 갖다주는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갔는데 좀 늦게 가서 컴퓨터를 껐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평균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상하는 평균은 저 50.9점은 평균은 아닌데
지난번에도 제가 기본으로 맞춰야 되는 문제들 다 맞추면 몇 점일까 하고 예상했는데 그게 평균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균이 저 정도야 되진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만 하는데, 이 평균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다 잘했을 거고, 어차피 공부 안 했던 친구들한테는 어차피 의미 없는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고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에서 중상 되는 문제들이 이제 개념 응용 문제라고 해서 조금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 문제들도 전체적으로 좀 숫자가 좀 많이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만한 문제가 거의 없는데 제가 억지로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배점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이 서술형 문제에 10점짜리 배분 배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 문제 정도를 하나 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이도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 감소가 약간 뚜렷한 시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왼쪽 게 학교 시험 문제고 오른쪽 게 학교 프린트에서 나와준 내용인데, 분명히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8문항이 학교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숫자만 바뀌었지만 굉장히 높은 난이도 문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난이도 문제는 공부 좀 했다고 하면 거의 순식간에 풀어버릴 정도 문제밖에 안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내기는 냈지만 그 좀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좀 많이 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사실은 학교 프린트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유사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약간 뻔한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 문제랑 이 문제는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여기저기서 계속 따가서 풀었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노출 빈도가 많았던 문제를 풀어봤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프린트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프린트에도 그냥 계속 나오는 문제들. 그래서 이제 크게 저희 21문제 중에서 학교 프린트랑 관계가 높은 문제를 추렸더니 3문제 정도 나왔고, 나머지는 또 교과서 문제였어요, 또. 이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 교과서 문제를 거의 똑같이 낸 건데, 이것도 거의 개념 수준에서 맨날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에도 여기저기서 계속 나왔던 거라서 그냥 한 3개 정도만 찾아서 제가 올려놨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교과서 문제예요. 교과서 문제. 그래서 거의 뭐 내용도 비슷한데, 이것도 사실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냈던 문제들,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었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갖다 낸 거고,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들, 제가 교과서 유사 문제도 풀렸을 때도 나왔고, 여기저기서도 많이 학교에서 나왔던 이미 좀 많이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얘도 보면 이제 그림까지 거의 비슷한 문제로 따와가지고 교과서에서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들이 그림이 없으면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랑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려져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되게 쉽게 풀렸던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 교과서에서 그냥 그대로 갖다 끌어다 낸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사실 지난 중간고사 때는 분석을 좀 많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너무 많이 봤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렇게 찾을 정도로 좀 뻔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교과서 보세요. 이건 지금 왼쪽에 시험 문제인데, 그 시험 문제 나온 거를 그냥 교과서에다 따다가 갖다 그리고 갖다 그냥 붙인 정도로 냈고, 이제 여기 있는 걸 저렇게 하얗게 된 거는 선생님도 그거를 그 그림 따가지고 수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도 보면 거의 똑같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지금 서술형, 논술형 6번이니까 제일 마지막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다가 익숙했기 때문에 점수들이 좀 많이 이거는 이제 예전 다른 교과서에서 나왔던, 제가 교과서 유사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내고 있는 그 강의 프린트에서 있던 문제, 그러니까 거의 그 문제를 땄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비슷한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중간고사 때는 학교 프린트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보고, 이번에도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 있잖아요. 학교 소식을 굉장히 잘 물어다 갖다 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 8번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친구는 저한테 8번을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풀렸는데, 학교 프린트가 중간고사 때 14쪽이었는데 지금 5쪽으로 줄었고, 양자체가. 이게 제가 문제수도 했는데 문제수가 91문항,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문제수도 많이 줄었고, 아마 그 안에서도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에서 출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요. 교과서에서도 유사한 문제 많이 나왔고, 많이 풀어본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어렵지 않았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놓고 보면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좀 비슷하게 가서 점수를 유지해줘야
중간고사 때 망쳤던 아이들이 기말고사 때 뭔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험을 보고 나서는 만회가 됐네라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비슷할 것 같고, 그때 잘했던 친구가 이번에도 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총평은 중간고사에 비해서 큰 변별력이 없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좀 잘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요. 이건 이제 제가 시험 문제하고 비슷하게 낸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기출문제 찾아본 건데, 사실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찾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유사한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 어쨌든 최대한 친숙한 문제로 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이제 뭐 찾다 보니까 예전 기출문제에서 뒤져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하도 많아서 그냥 어머니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냥 준비한 자료예요. 뭐 크게 난이도 차이가 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완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저도 설명회 준비하면서 문제 분석을 하고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어디서 선생님이 냈을까,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야 저도 하는 맛이 좀 생기는데, 너무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번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하고 있는 거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면, 근데 제가 이거 PT 다시 보낸 게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가 뒤에 잠깐만 보고 조금만 더 볼게요. 이거는 제 앞에 있는 내용이구나. 네, 이거 그냥 제가 내신 대비하는 그 교재들이고요. 제가 이제 그 이전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내신 대비 교재를 한 권, 단권으로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 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주차별, 회차별로 그냥 강의 프린트를 따로 만들었고, 강의 프린트는 내신 대비 때 주로 어떤 거를 했었냐면, 그냥 이 서울 지역에 출제된 학교 아이들에서 그 단원에 그 개념이 좀 많이 나온 것들을 추려서 준비를 좀 시켰거든요. 그래서 주교재로는 그냥 기출문제 세부 유형을 편집한 교재고, 그 다음에 과제로 나간 책은 올림포스 유형편 교재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매시간 아이들하고 그 기출문제 이 동네 아이들, 그 다음 구형곡고 포함해서 근처 지역 아이들 거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독특해서 저희 학교가, 제가 구형고 아이들 거 하나 만들려면 3개 학기째 시험지를 섞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준비한 친구들은 더 필요 이상으로 어려웠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너무 허망한 결과를 나와서, 저도 사실은 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인 시험지가 바로 모의고사 시험지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았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전전주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 유사문항이랑 그 다음에 직전 대비 파이널이라고 해서 제가 필수 유형 문제들 준비해놨던 거, 그거를 좀 더 추렸거든요.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추려서 냈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를 조금 이제 저희 성적이 좀 저조한 친구들을 학교 프린트 위주로 많이 시켰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지난번 시험을 토대로 보니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문제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 본 거 3월달, 6월달 거 2학년, 1학년 거에서 시험 범위 문제 추려서 한번 시험을 봤었는데, 이 문제도 결국에는 학교 프린트에 거의 있었던 거고, 아까 소개시켰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안에서도 난이도 높은 게 있었는데 높은 게 약간 배제됐고, 그래서 철저하게 평균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신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내신 대비 맞춰서 이제 수준별 맞춤 교재로 만들어 놨는데, 반안에 어쨌든 저희가 학교별 반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운 문제도 만들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주말 보창용 교재로도 만들어줬고, 올림포스도 이미 좀 한번 풀어봤던 문제들 기출문제랑 유사해서 매칭시켜서 했더니 요건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는 거의 메인 교재로 썼는데 너무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금 선택과제로 좀 돌렸는데, 어쨌든 아까 있던 필수 유형에서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을 좀 총평을 하자면 난이도 많이 떨어졌고, 학교 프린트하고 교과서의 변형 문제가 많이 나왔고, 낯선 문제가 많이 없었고, 연간히 공부한 친구들은 좀 고득점이 나왔을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이 중간고사 고득점이 크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 이유는 기말고사는 다 잘 봤을 것 같아서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교과서 변형 문제, 그래서 지난 중간고사 때도 결론은 학교 프린트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 최근 소식은 제가 어저께 밤까지 최근 소식이거든요. 90점 이상이 굉장히 많다. 객관식 만점이 12명인데 선생님 얘기로는 객관식 만점이 아니어도 서술형에서 많이 맞은 애들이 꽤 많다?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아까 그 평균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들은 소식은 또 뭐냐면 90점 이상이 20명이다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시험에서 90점 이상 20명. 그러면 실제로 이번 기말고사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진짜 큰 그 지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객관적 만점이 아니어도 서술형에 고득점이 많다고 얘기를 해줘서 좀 다음 준비, 중간고사 준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정도 박자면 또 중간고사 또 엄청 어렵게 냈다가 또 이렇게 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시험은 제가 만약에 봤다 하더라도 공부 괜히 했네 라는 느낌을 전체적인 아이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어서 의기를 좀 꺾을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때 잘 본 애들이 장땡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여름방학 왔는데 이번 여름방학 시간표, 이 수업 계획이 정말 다른 학교랑은 완전히 맞출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번 1학기 때 거의 다 끝난 내용들이고, 방정식, 부등식도 다 끝났어요, 다른 학교들은. 그 다음에 함수하고 경우의 수는 2학기 때 같이 공부를 하게는 되는데, 함수는 중간고사 범위고 경우의 수는 기말고사 범위가 돼야 하는데, 시험 일정을 보니까 중간고사는 완전히 다른 학교랑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2학기 진도를 일단 한번 싹 예습하는 걸로 커리를 한번 짜봤고요. 이게 지금 구형고 수학 진도표고 2학기 중간고사 범위예요, 이게.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지금 대부분의 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거의 다 걸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학교별 진도반이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프린트를 좀 많이 풀어주고 학교 자료를 많이 해주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학교 시험범위랑 보면 다른 학교랑 완전히 지금 거의 갈린다고 보시면 되고, 2학기 중간고사는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는 여기 뭐 다른 학교랑 다르다라고 했지만 정말 많이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그래도 조금씩 겹쳐졌었는데 이번 거는 좀 많이 다르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하는 방식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일 강의 자료 이렇게 준비해서 문제로 이제 아이들 개념 설명 진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이 한 번 더 공부했다고 가정을 하고 모의고사 위주로 좀 문제 준비하고 있고요. 과제는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저희가 이제 화목반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은 한 20문제, 그 다음 목요일 날은 한 60문제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문제 꼬박꼬박 풀라고 얘기하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아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잘하는 아이들만 좀 꾸준히 풀어올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도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10문제씩만 해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도 어지간하면 방학 중에는 무조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신 대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날 배웠던 부분에서 유사한 문제들로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수업 종료하기 전에 오답노트 작성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갔는데, 제가 좀 저희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수업 피드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한번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수업 때마다 내용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반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제가 좀 오래 걸리는 반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씩 걸리고 있거든요, 인원이 많은 반에.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면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답장을 계속 해주시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어머니랑 시시콜콜하게 학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는 거, 그 다음에 숙제 안 해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진솔하게 적어서 일러 바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일러 바친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학원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를 좀 이제 학원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는 일부러 그 당일날 안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말짱할 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랑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내용들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하셔서 해서 어머니들하고도 얘기를, 제가 오랜만에 한 번씩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게 많고, 어머니들께서도 반응을 굉장히 좋게 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학원 강사를 그만하는 한
계속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방학 때는 아무래도 좀 수업이 많아서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보내겠다고 어머니들한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심한 날은 제가 좀 이렇게도 많이 보내고,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피드백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어머니들이 피드백 주시는 거 되게 좋거든요. 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뭐가 불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아이들 이야기할 때 또 좀 많이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뭐 수업 강의야 자료야 필요한 부분들은 다들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다 잘해 주시겠지만, 저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내 새끼다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런 피드백 부분은 좀 걱정하시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연고반이 지금 다음 주 화요일날 개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6시에 수업인데, 저희가 방학 중 시간표로는 2시 반에서 6시 반으로 좀 당겨놨어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날 제가 다음번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특강이 있어가지고, 특강이랑 이어붙여서 30분 간격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화요일, 목요일날 특강, 그 다음에 본 수업까지 해서 8시간 수업인데, 중간에 한 30분 밥 먹을 시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좀 자율이기는 한데, 저희 반 친구들이 구연고반 다른 강좌들이 토요일날 수업이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어서 저녁 시간에 좀 오는 아이가 꾸준히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클래스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뭐 토요일날 같은 경우 스케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좀 폭넓게 준비는 해놨는데, 저 시간에 제가 과제풀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아이들. 그래서 클리닉 꼬박꼬박 나오는 아이들은 좀 과제 수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그거 좀 제가 뭐 강점이라고 말하면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고, 저도 오랫동안 학원에 있는 거라서 토요일 날이 가장 힘든 날이긴 한데, 아이들이 많이 와서 공부하고 가면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기간에는 제가 일요일 날도 추가로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특강을 계획 중인데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가 데리고 있는 조금 일반 반 아이들도 대상을 했는데, 수원 공부한 아이들이 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1은 내년 2학년 1학기 내용이고요. 이번 방학 때 한번 짧게 한 바퀴 훅 돌릴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했고, 내용은 너무 깊이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을 거고, 처음이나 한 번 정도 공부한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나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체 제작 교재로 진행할 거고,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좋아해서 모의고사 문제 좀 고난도 문제는 아니더라도 좀 3점 후반, 그러니까 3점에서 4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 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많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학교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많이 못 오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중간고사 때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어머니들 또 인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